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기 이장입니다. 오늘은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은 상당히 업무 방법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이론서에서도 약관에 대해서 언급해 나왔기 때문에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의 정기 강의가 직접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약관의 중요성. 약관이 왜 중요하는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관은 업무 방법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관. 약관의 개요는 신이론서에 약관이 시험범위에 추가되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물어보는 문제가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제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약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펴야 효과적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가축재범의 돼지의 약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축재보험 약관 참조 바람. 약관 참조 바람. 아무래도 약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약관을 수험생이 직접 찾아서 참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1회부터 6회 시험까지는 약관은 참고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업무 방법서의 핵심 포인트였지만 업무 방법서의 토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대한 이 중요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7회 시험부터는 업무 방법서가 개정이 되면서 가축재보험 내용이 대거 수정이 되면서 가축재보험의 약관 참조 바람 이렇게 개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관을 중심으로 그래 약관이 중요해 하고 약관만 집중적으로 파신 분은 상당히 이번 7회 시험에서 실망스러웠죠. 그 업무 방법서의 범위를 벗어난 약관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약관은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신이론서를 제작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서의 목차 안을 보시면 일종의 농작물 및 가축재보험 이론과 실무니까 1과목이죠. 1과목에서 손해보험 이론, 기존에 1차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2차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총론, 보험제도, 이거 현재 업무 방법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내용,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그리고 가축재보험에서도 보험약관 내용을 해서 보통약관, 특별약관, 이 과목에서도 농작물 및 가축재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 과목에서도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재보험 손해평가에서도 축정별, 소, 돼지, 기타 가축에 대해서 보상 관련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분명히 이론서에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의 중요성이 8회 시험에서는, 내년에 있을 8회 시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약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은 우리 흔히 말할 때 보험의 가입은 대부분 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교부를 하는데, 그 약관은 계약일방 당사자가, 이건 쉽게 말하면 보험자죠. 보험자가 다수 상대방과,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정해놓은 계약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약관인데 약관에는 두 가지가 납니다. 보통 약관, 특별 약관. 특별 약관은 우리가 흔히 특약이라고 하죠. 보험에 들 때 주계약 부분이 보통 약관으로 보시고 특별 약관은 특약이라고 해서 뭐 입원비를 10,000원으로 할 건지 20,000원으로 할 건지 이러한 사항. 또 그리고 암보험을 했을 때 암보험 치료비는 주계약이 되겠지만 보통 약관이 되겠지만 암보험에 있어서 사망 후 보험금이 나오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것은 특별 약관, 특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 약관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준 계약상,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상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다수의 위험에 처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약관입니다. 그러나 특별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어떻게 한다? 개별적으로 그 세부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약정을 새로 한 겁니다. 그 개별 약관을 우리가 특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 약관이라는 것은 주계약, 즉 보통 약관의 모든 내용을 개별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통 약관 중에 일부 내용을 당사자가 따로 정할 건가 정하지 않을 건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정한 것은 특별 약관. 근데 모든 걸 또 달리 정하지 않은 것은 그 특별 약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약관의 구성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 약관의 개요는 현재 업무 방법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시험 범위에 들어간 이상 이 개념은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서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해석의 원칙은 특별 해석 원칙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보험의 단체성. 보험의 단체성은 한 사람의 보험자의 다수의 계약자가 있다. 그리고 부합 계약성. 이것은 1차 시험에서 이 내용을 1차를 준비하실 때 공부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자, 부합 계약성은 뭐냐 그러면 보험회사가 미리 정형화된 보험 약관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험사, B라는 보험사가 있을 때 같은 암보험이지만 보장 내용이 틀립니다. 따라서 그 약관을 제시를 하면 내가 이 보험 A라는 보험회사에 가입할 것인가 B라는 보험회사에 가입할 것인가 결정은 보험계약자가 합니다. 따라서 부합계약성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제시한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걸 자기가 가입한다.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합계약성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보 우선 작동. 신보가 우선적으로 작동한다. 신보는 흔히 말하는 신용보증기금, 일반적으로 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은 신용보증금에 대해서 익숙한데 신용보증금을 줄여서 신보에서 신보가 우선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우리 흔히 말하는 공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약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통 약관보다는 개별 약정, 특별 약관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과 4번은 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인데 보험자가 약관을 작성을 할 때 이 약관 내용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때는 누구에게 불리하게 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서 보험자에게 그러한 것을 불리하게, 그러니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5번은 별표를 하시고 이게 동정 제한 해석의 원칙인데 이걸 약간 다른 말로 하면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설명 보시겠습니다. 이 천재지변에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총괄적인 문헌 앞에 열거된 별개의 이음이나 글자 그대로 모든 이음을 의미하는 거, 모든 이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지진인데 지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진앙지가 지진으로 인해서 제 가수원에도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같은 지진이지만 진앙지가 위치한 시군이나 연면 시군이 위치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열거한 이음과 유사한 종류의 기타 이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홍수가 태풍이 해서 날 수 있고 뭐 뚝이 무너져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또 비가 엄청 내려서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유사한 종류로 제한해서 해석을 한다가 동종제한 해석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약관 해석의 원칙은 이게 상당히 5가지가 중요한데 신보 우선 작동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인데 면부책은 면책과 부책 이것을 합해 놓은 겁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안 줘도 된다. 부책은 보험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조사를 하고 설문심사를 해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느냐 또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상하는 손해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면부책의 판단 요건이 있는데 이 판단 요건 4가지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기간 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기간이 1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예요. 7월 31일까지. 그러나 8월 1일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그리고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 사이에 상당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렸지만 지금 초봄에 내려서 잎사귀나 꽃이 피기 전에 내렸다. 그러면 손해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면책.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통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해당 여부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저희 보험금 계산할 때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인 경우에 자기 부담 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릴 의무 위반 효과. 계약 전이나 계약 후에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농작물 재보험이 아니라 흡연자예요. 흡연자인데 암보험을 들면서 흡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또 하나는 이것도 알릴 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고 흡연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흡연을 하지만 또는 계약 후에 그 당시에는 계약 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계약 후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연자가 됐을 경우에는 또 그 위험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알릴 의무의 위반 효과입니다. 알릴 의무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면부책 판단 요건 이 4가지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8회 시험부터 나오는 신이론서에 약관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관 공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약관이 품목별로 있기 때문에 50여 가지 품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나 약관은
대부분의 내용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 품목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점검을 하시고 기존의 지금 업무 방법서는 약관을 토대로 했다고 하나 중간중간 문맥이 안 맞을 정도로 약관에서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문맥의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참조하시면 그리고 신이론서가 나와도 신이론서와 약관 품목별 약관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공부에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2 쉽게 말하면 과수 사정에 대해서 그 약관을 직접 보시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약관을 보시면 상품 요약서가 있습니다. 이 상품 요약서는 꼭 알아둘 사항으로 간단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손해의 경우에 저가 종료 이전에는 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저가 종료 이후에는 뭐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일소피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 요약서는 약관 전체를 공부하고 간단하게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요약,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목차가 있는데 목차에 약관 공부하면 서머리 진하고 목차가 있는 목차에는 일반 조항, 이 일반 조항이 우리 말하는 보통 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 조항은 예를 들어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2에 과수 사정이기 때문에 사갑의 단감, 떨분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조항이라는 것은 품목별 세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약관은 여기 뭐 저가 종료 가을 동상의 부보장, 또 뭐 일소피해 부보장, 저가 종료 전 특정 오정 한정 보장 특약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관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약관, 그리고 품목별 세부사항, 그리고 특별 약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 약관은 확인을 좀 더 꼼꼼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약관에는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가 지금 우리 말하는 업무방법서에는 통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결국은 약관에서 가져온 사항입니다. 뭐 평년착가수는 보험 종료 전 보험사고 감소 과실수 산정은 기준이 되는 착가수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결국은 업무방법서에 그대로 스며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물론 업무방법서도 있지만 이 내용들이 약관을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도 있지만 특별히 그 품목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이렇게 별표를 하셔서 나중에 뭐 사과배 그럼 그 내용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약관에 보시면 이 특별한 사항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관에 보시면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인데 제2랑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건 보험기간을 말한 건데 적과 종료 이전 보험기간은 뭐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기간이다. 지금까지는 사과 배에 있어서 적과 종료 시점이 수학년도 6월 30일, 단감 떨분감은 수학년도 7월 31일이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적과 종료 이전의 보험기간은 언제까지냐? 그러면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왜? 약관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약관의 중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방법서와 다른 부분은 세밀하게,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약관의 해석인데 이 약관의 해석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했었는데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의 성실의 원칙,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한다. 공정하게. 그리고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러한 부분은 가로놓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종기한 해석의 원칙.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공정, 신의 성실의 원칙,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한다, 확대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약관의 해석 이 부분은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신이론서에 약관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8회 시험에 약관 관련해서 가로넣기가 나온다? 상당히 이 부분이 출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담보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일반 조항, 그러니까 보통 약관 외에 담보조항. 그렇다 보면 뭐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뭐 기준 수확량의 조사 결정, 착각 감소 보험금의 계산, 뭐 과실 손해보험금의 계산, 감수량의 조사 결정, 부호 비율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 그러니까 결국 이 담보조항은 그 세부 품목에 대한 어떤 뭐 조사를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신이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미리 업무방법서와 신이론서가 나오기 전까지 업무방법서와 약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약관에 대해서 특정인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과 같이 특별약관이 제가 강조를 한 이유는 특별약관은 그 여러 품목 중에서 그 품목만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라고 봐야 될까? 독특함, 유니크함. 따라서 이 부분이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약관은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뭐 최대 인정 감소량 이러한 부분이 기존 이론서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존의 이론서와 또 현재 약관과 비교를 하면서 꼼꼼히 두 개를 같이 놓고 공부한다면 처음 시작할 때도 같이 놓고 공부한다면 정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이해도 빠릅니다. 그리고 별표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의 노트를, 서머리 노트를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께서 따로 공부를 하시고 이 부분에 약관에 대한 이 부분만 다운받아서 정리를 해도 상당히 효과적인 서머리 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관에 대한 중요성과 약관에 대한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관은 상당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이론서가 나온다고 한들 이 약관 범위를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신이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약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용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평 2장을 만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손해평가사 마을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손해평가사 마을 아니면 손평리 2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2차에 대한 다양한 수험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손해평가사 마을 블로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수험서에 대한 내돈내산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9개 교재를 했으며 다음 주 정도 되면 10개 교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신이론서가 나와도 제가 그 이론서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수험생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재 선택하는데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